일단 바닥에 자리가 없으니까는 침대에다가 다 이렇게 풀러놨거든요. 근데 이거 52개라고 그랬잖아요, 스와치가. 아, 진짜 너무 많아요. 아, 52개 더 되는 것 같아. 몇 개야 이게. 일단 너무 생각 없이 막 쏟아버렸네. 이게 뭔가 배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잠깐 좀 보고 올게요. 이게 쉽지스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아직도 그 정보가 나와 있거든요. 요거예요. 요거. 이 중에서 제가 뜬 거는 여기 댄스 인 더 레인. 이거가 이 쉽피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아직도 도안 다 무료로 PDF 파일로 다운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거 혹시 궁금하신 분은 거기 들어가서 도안 다운받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거 그때 지금 보니까 키트로 샀네요. 그때는 이게 키트가 울웨어하우스? 거기 키트로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메리노 소프트 버전으로 사서 뜬 거고, 이게 총 12주로 나눠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패턴이 12가지인 거구나. 12가지의 패턴이 4장씩인가? 뭐 그렇게 뜨는 거였던 것 같아요. 이게 그 PDF 파일 다운받으시면은 그 각 패턴마다 차트 기호랑 이렇게 설명 있고, 맨 마지막에 요렇게 어떤 순서로 조립하는지 나와 있어요. 이거를 보고서는 조립을 해야겠습니다. 일단 주별로 분리를 좀 해야겠어요. 괜히 한 번에 다 쏟았다. 이건가? 이거다. 요게 윅 1 패턴이에요. 여기 끝에 코너에다가 이렇게 실로 표시해 준 거는 그 도안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는 그 연결할 때 요거를 기준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잎사귀 같은 무늬가 첫 번째 줄 거고, 여기 와 있어요. 그 다음에 실이 진짜 보풀 하나도 안 나고요. 되게 부들부들하긴 해요. 이거 약간 슈퍼워시인 것 같은데. 뭐 그때 맞네. 50% 슈퍼워시 메리노 울에다가 25% 마이크로 뭔데? 그리고 25% 아크릴. 부들부들 할 수밖에 없네요. 그때는 뭐 성분이고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 그냥 색깔 보고 예뻐가지고 그냥 그걸로 키트로 막 샀어요. 이게 블랭킷은 쓰다 보면 보풀이 참 많이 나요. 물론 옷도 그렇겠지만. 그래서 그냥 이 실 괜찮은 것 같아요. 블랭킷 뜨기는. 되게 부드러워서 애기들 거 뜨기도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총 48개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그 연결하고 테두리 할 때 쓰는 실은 요거. 이게 좋은 게 여기 요렇게 이지풀이라고 센터풀하기 좋게 이렇게 택 달려있어요. 이런 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 약간 그 패턴마다 그 PFD도 다운 받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얘네 홈페이지랑 유튜브 채널 가면은 그것도 있거든요. 튜토리얼 영상 같은 것도 다 되게 잘 나와 있어서 그거 보고 하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러면은 이게 연결을 할 때
세로를 먼저 쭉 연결하고 가로를 연결하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원래 썼던 바늘보다 하나 큰 바늘로 하라고 그러는데 원래 썼던 바늘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도안에서는 원래를 5번 후크로 하고 도안 연결할 때는 6번 후크로 하라고 그랬거든요. 5.5mm 후크. 근데 원래가 뭐였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큰 걸로 했었나? 5.5mm는 없고 5mm짜리가 이건데? 이렇게 두꺼운 이렇게 두꺼운 코바늘로 했다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 이게 코바늘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는 그럼 장력이 짱짱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6mm로 하겠습니다. 아, 지금 이거는 튤립 에티모 세트 이거예요. 이것도 아직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연결을 하면서 수다를 잠깐 떨어볼까요? 지금부터는 뜨개 수다를 가장한 TMI가 이어집니다. 굳이 궁금하지 않으신 분들은 더보기에 있는 그 타임라인을 눌러서 뒤로 이동해 주시면 돼요. 제가 어떻게 하다가 뜨개를 하게 됐는지를 먼저 말씀드릴까요? 저는 사실 뜨개질을 제일 처음 배운 거는 초등학교 때였어요. 저는 국민학교 세대거든요. 초등학교 아니고 국민학교 세대인데 그때 왜 학교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특별활동 같은 거였나? 아무튼 수예반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수예반에서 코바늘로 이렇게 모티브 만들어서 연결하는 방석? 그거를 맨 처음에 배웠던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지금은 뜨개도 안 하시고 안 하시는데 저 어릴 때만 해도 엄마도 뜨개를 하셨어요. 그래서 뜨개로 이렇게 니트 바지 같은 거 만들어서 입혀주시고 그러셨었거든요. 그리고 엄마도 이렇게 뭐 만들고 그러는 거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어릴 때 그런 게 유행이었거든요. 약간 지점 도공에 등나무 공예 그런 게 유행이었는데 그래서 저희 엄마도 그런 거를 다 이렇게 막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만들고 그러는 거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엄마가 하시는 거 보고 집에 그런 거가 있었어서 처음부터 난관이네. 오랜만에 하니까는 바늘 너무 두꺼운가? 그랬었어서 익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때 코바늘을 배우고 대바늘도 겉뜨기 안뜨기 그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신기한 게 약간 뭐 자전거 타는 거 뭐 그런 것처럼 줄넘기 하는 거 그런 것처럼 약간 이런 기술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거를 익힌 거는 잘 안 까먹나 봐요. 초등학교 때 그렇게 하고 중학교 때 뭐 고등학교 때 이럴 때는 놀고 뭐 공부하고 하느라 사실 공부는 별로 열심히는 안 했던 것 같아. 놀고 뭐 그렇게 하느라 뜨개질 거의 안 했거든요. 그때는. 그러다가 이게 지금 맞게 하고 있는 건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이 영상을 다시 봐야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안 하고 그러다가 그때 제가 바늘 케이스 만드는 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그 졸업작품전 하느라고 다시 했어요. 그러고 나서 또 대학교 때도 술 먹으러 다니느라 바빴죠. 제가 의류학과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전 사실 옷이 좋아서 뭐 의류학과를 간 건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우리 때는 보통 거의 다 그랬던 것 같아요. 학점 맞춰가지고 그냥 간 거거든요. 학점 맞춰가지고 학점에 맞는 대학에 아니, 학점이 아니지 수능 점수에 맞는 대학에 맞는 학과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아무래도 너무 굵은 것 같아요. 그렇게 간 건데 옷이 좋아서 간 건 아니었기 때문에 대학 가서 술 먹고 노느라 바빴죠. 왜 그런 말 아시려나? 날씨야 네가 아무리 추워봐라. 내가 옷 사입나 술 사 먹지. 뭐 아무튼 그런 거였어요. 왜 이 얘기를 하지? 어쨌든 대학교 때는 또 노느라 바빴어요. 친구들이랑 놀고 뭐 연애하고 뭐 그러느라 바빠서 그때도 한참 뜨개질을 안 하다가 나중에 직장 다니고 그러면서 어떻게 다시 했던 것 같아. 그래서 한창 코반을 했던 때가 거의 뭐 2015년 뭐 막 이럴 때였던 것 같아요. 2015년, 16년, 17년 한 3년 진짜 코바늘에 버닝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는 코바늘로 제가 옷을 뜨지는 않았어요. 사실 코바늘로 만든 옷에는 그렇게 큰 매력을 못 느껴가지고 그래서 옷을 뜨지는 않았고 도일리 그 다음에 가방 그때 모칠라 백이 그때 한창 이제 막 처음 막 유행할 때였거든요. 지금은 모칠라 백 요새도 많이 뜨시죠? 여름 되면은. 그래서 그때 한창 그 도일리 가방은 모칠라 백이랑 그 다음에 네트백 그리고 블랭킷 이런 거를 진짜 엄청 떴어요. 그런 거를 엄청 뜨다가 사실 걔네들은 쓰임새가 되게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블랭킷이 코바늘 블랭킷 완성해서 가지고 있는 게 한 3개 정도 있어요. 여름 블랭킷이랑 가을 겨울용 블랭킷이랑 해서 3개 정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조카한테 준 것도 1개인가 있고 그런 식이고 도일리는 뭐 셀 수 없이 많고요. 좀 그런데 어느 정도 뜨고 나니까는 사실 이제 별로 크게 감흥이 없더라고요. 이제 그런 소품 뜨는 게. 그렇다고 코바늘로 옷을 뜨는 거에는 별로 매력을 못 느끼겠고. 아무튼 그래서 뜰 게 없어서 뜰 게 없다기보다는 별로 매력을 못 느껴가지고 멈췄었어요. 멈췄다가 다들 그렇듯이 코로나 때문에 락다운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락다운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여행을 갈 수 없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저도 다시 뜨개질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미 집에 실이랑 뭐 바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있었고 그래서 뜨개질을 다시 해보고 싶은데 근데 이제 그때는 또 옷이 뜨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옷은 진짜 코바늘로 옷은 한 번도 안 떠봤었거든요. 그 전에도 뭐 모자 뜨고 목도리 뜨고 막 이런 거는 떴었는데 옷은 뜰 생각을 안 했었어요. 왜냐면은 그때는 옛날에 코바늘 뜨기 하고 대바늘 뜨기 할 때는 제가 탑다운이라는 거를 몰랐었어요. 탑다운을 모르니까는 보고 잠깐 들어갔다가 그만뒀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다 그런 것들은
그 일본식이어서 바텀업으로 다 조각조각 떠서 이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건 너무 약간 어려운 느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하다가 그 탑다운을 한번 제대로 배워보자 막 이랬는데, 그때 마침 클래스 101에서 맨 처음 들었던 게 김대리님의 클래스. 그것도 겁도 없이 처음부터 가디건부터 시작했어. 근데 그 클래스 101 클래스들이 좀 비싸기는 하잖아요. 솔직히 되게 만만한 가격대는 아니거든요. 근데 저처럼 옷을 처음 떠보는 사람한테는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게이지에 대한 그런 어떤 개념부터 시작을 해서 그냥 그런 것들이 되게 디테일하게 설명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았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미친 듯이 옷을 뜨고, 옷을 뜨다가 또 저는 원래 숄은 안 떴었거든요. 숄까지 지금 손을 대고, 이게 아니네. 숄까지 손을 대고 그러고 있는 거죠. 심지어 이 뜨개 유튜브를 하고. 네. 제가 원래 약간 덕후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뭘 하든 되게 약간 중독이 잘 되는 성격이라고 그래야 되나? 좀 그래요. 그래서 이 뜨개를 하기 전에는 제가 계속 진짜 제 내추럴 본 집순이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집에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취미를 다 해본 것 같아요. 그 가죽 공예도 했고, 그 다음에 우드카빙, 그 나무 깎아가지고 이렇게 막 뭐 숟가락 젓가락 만들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했고, 그것도 집에 재료 있어요. 막 이것저것 나이프랑. 그리고 십자수 당연히 했고요. 그래서 십자수 실도 또 그 자수실도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십자수를 하다가 프랑스 자수도 조금 했었고, 그러다가 컬러풀한 거보다는 그냥 화이트 워크라고 하는 그냥 흰색 단색으로 수놓는 그런 게 예뻐 보여가지고 하덴거 자수도 했었어요. 그것도 하고, 그렇게 막 한창 이것저것을 만들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컬러링 북은 안 했다. 왜냐면 제가 그림 진짜 못 그리거든요. 그림 진짜 못 그리고,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그 막 미술 시간 같은 거나 약간 사생대회 막 이런 거 가잖아요. 그럼 수채화 같은 거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만 그랬던 건 아닐 거야. 약간 그게 수채화를 이렇게 칠하면은 색이 말갛게 겹쳐지면서 이렇게 뭔가 풍부한 색감이 나야 되는데, 저는 그냥 나중에 가면은 다 그냥 시꺼먼 똥색이 돼요. 똥색이 되고, 심지어 막 종이가 일어나가지고 막 그 종이가 일어나고 구멍 뚫리고 그러는 거 아시죠? 물 조절 제대로 못하고, 이게 조금 어느 정도 마른 다음에 그 위에 덧칠을 해야 되는데 성격 급해가지고 막 그 축축한 상태에서 그냥 덧칠 해버리고 이러니까는 그렇게 되는 거. 제가 그래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앞만 봐도 이게 아닌가 봐. 제가 그랬어가지고
전 그림은 진짜 못 그리고요. 지금 이만큼 얘기하면서 아직 한 개도 연결을 못했죠. 이거 오늘 끝낼 수 있을까? 그냥 잘 모르겠으니까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연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쵸? 어쨌든 어디까지 얘기했지? 그래서 그림은 아무튼간에 못 그려요. 그림 못 그리니까는 당연히 컬러링 북은 할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그 스티커 컬러링 북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퍼즐 비슷하게 이렇게 밑그림 그려져 있고 거기 이렇게 번호 이렇게 조각조각마다 번호 다 적혀 있어서 거기서 이제 보고 스티커 띄어가지고 붙이면 완성되는 거, 그거를 이제 아는 동생이 알려준 거예요. 언니 이거 좀 언니 취향인 것 같다고. 그래서 그래? 그러고서는 해갖고 그 스티커북을 또 진짜 한 6권 했어요. 근데 6권 하고 나니까는 마음에 드는 그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딴 것도 뭐 없나 그러고 찾아보니까는 이번에는 스크래치북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거였어. 그 뭐냐, 옛날에 어릴 때 왜 크레파스로 색색깔로 칠해놓고서는 그 위에 긁으면은 밑에 있는 거 색깔 나오잖아요. 약간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밑그림이 있고 거기를 이렇게 송곳이나 스크래퍼 같은 걸로 살살살살 긁으면은 그 밑에 있던 색깔이 배어나와서 나는 긁기만 했을 뿐인데, 이거를 잘못했구나. 이제 알았어. 감 잡았어. 나는 긁기만 했을 뿐인데 그림이 완성되는. 그리고 그 그림도 되게 예쁜 거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했는데 문제는 그 긁으면은 그 긁은 뿌시래기들 있잖아요. 그게 너무 막 먼지처럼, 먼지도 아니고 어쨌든 그 뿌시래기들 치우는 게 너무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건 딱 한 권 하고 그만뒀어요. 그러다가 또 뭐 할 거 없나 그러고 막 찾다가, 그러니까 계속 찾아요. 뭔가 할 걸 찾는 거야. 찾다가 그 다음에는 미니어처 만들기를 했어요. 그 아시죠? 약간 키트로 해가지고 판매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서 온실 세트, 그거를 맨 처음에 했던 것 같아.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진짜 막 꼼딱 맞게 하나하나 다 막 잎사귀 잘라서 철사에다가 붙이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때도 약간 딱 그 설명서대로만 만드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뭔가 너무 본격적이 된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서 조그만 사이즈의 붓을 만드는데, 원래 도안에서는 이렇게 종이를 돌돌돌 말아서 끝에 가위밥을 줘갖고 그 붓에 그 털 있는 데를 표현을 해요. 근데 그거가 너무 사실적이지 않아서 싫은 거예요. 미니어처인데 좀 더 사실적이었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서 진짜 붓 있잖아요. 그거의 끝을 잘라가지고 막 진짜 붓처럼 만들고, 다 만들고 나서 또 막 외장한다고 약간 그런 디오라마 만드는 그런 재료에 보면은 막 흙이랑 이렇게 풀떼기 같은 거 이렇게 막 붙여갖고 만드는 거 있잖아요. 또 그거 사가지고 막 하고, 건물 벽의 어떤 부분이 너무 그냥 나무 판때기가 보이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러면은 막 모델링 페이스트랑 막 그런 거 사가지고 막 회벽처럼 만들어. 그 막 벽돌 막 하나하나 제작해가지고 그거 붙이고. 엄청 꼼닥대면서 그걸 하는데 또 시간이 되게 잘 가요. 그거 하나 만드는데 한 며칠씩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거 키트를 또 한 5개인가 만들었어요. 5개인가 만들고, 그거를 만든다고 또 막 그때도 막 나무도 거기서 이렇게 원래 키트에 돼 있는 페인팅된 색깔이 싫어가지고 다 밖에 들고 나가가지고 사포질해서 그 페인트를 다 벗겨내고, 그 다음에 우드 스테인 사가지고 막 그걸로 따로 칠하고 그랬어. 좀 미쳤죠. 내가 생각해도 좀 미친 것 같아. 막
그러다가 그 다음으로 빠진 게 레고였어요. 원래 아기 때도 레고 되게 좋아해가지고 어릴 때 진짜 이렇게 뭐 생일이나 크리스마스 때나 막 다 이럴 때 뭐 선물 뭐 사줄까 그럼 무조건 레고 그래가지고 진짜 어릴 때도 집에 레고가 그 지금으로 치면 한 리빙 박스 만한 걸로 3박스 정도가 있었거든요. 다 그때는 이제 한번 설명서대로 조립해 놓고 조금 갖고 놀다가 그러고 나면은 다 분해해가지고 그 박스에다 넣어놓고 나중에는 이제 맘대로 막 이것저것 만들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어릴 때 그렇게 있었는데 그 나이 들어서 다시 이제 레고 쪽으로 또 눈을 돌렸는데, 이게 나 어릴 때 하던 거랑은 완전 차원이 틀린 거예요. 이거는 정말 애들의 장난감이 아니야. 그래서 그 모듈러 시리즈라고 이렇게 건물, 뭐 식당도 있고 은행도 있고 이렇게 막 호텔 비슷한 것도 있고 막 있거든요. 처음에는 그 모듈러 세트를 집중 공략했어요. 근데 이제 뭐 단종돼 갖고 안 나온 거는 그 진짜 어마무시하게 레고도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거는 피스 수가 이제 많으니까는 애초에 가격도 비싼데, 단종돼서 이제 더 이상 생산 안 하는 거는 그런 중고 키트가 프리미엄이 붙어요. 근데 이제 뭐 그런 프리미엄이 붙은 중고 키트까지는 못 사고, 지금 내가 살 수 있는 거를 한도에서 또 엄청나게 샀어요. 그래서 모듈러 세트를 한 6개를 만들고, 그리고 또 약간 고스트바스터즈 저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 고스트바스터즈 집 만들고, 그 다음에 무슨 올드 피셔맨스 하우스인가? 라고 또 있어요. 그것도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심지어 단종돼서 없었는데, 그거는 약간의 프리미엄을 주고 구입했어요. 그리고 만들다 닌자고 시리즈까지 막 만들었어. 그 왜 만들었는지 몰라. 그건 예쁘지도 않은데. 단지 뭔가 약간 그 순서대로 조립하는 거에 되게 꽂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조립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이제 자리를 많이 차지하는 거예요. 쌓아둘 데가 없어. 그렇다고 막 어릴 때는 그거를 이제 막 갖고 노는 김에 다 만들고 나면은 분해해서 그렇게 막 다시 재조립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또 그럴 열정까지는 없고 그냥 한번 만들고 나면은 끝인 거예요. 그리고 전시해 놓으면은 예쁘기는 한데 이게 부피가 너무 크니까는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고, 어쨌든 이렇게 돌고 돌다가 뜨개로 다시 왔는데, 전 지금 생각에는 약간 이 뜨개가 제 평생에 계속 가는 그런 덕질? 취미? 그게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때 레고 할 때도 진짜 약간 주변에서 좀 야 미쳤냐? 약간 이럴 정도로. 왜냐하면은 그 모든 거를 만든 게 아까 말씀드렸던 한 6가지, 7가지 정도의 키트를 만든 게 거의 석 달 사이에 다 일어난 일이었어요. 석 달 동안 정말, 그때는 제가 요새는 그 자고 일어나서 밥 먹고 일하는 시간 빼고는 뜨개질밖에 안 하거든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요. 뜨개질만 해요. 계속 뜨개질하고 그러는데, 그런 똑같은 맥락으로 그때는 자고 일하고 밥 먹고 하는 시간 빼고는 그때는 또 그것만 했어요. 레고만 했어요. 그런 식이었으니까는. 그리고 그게 싸지가 않잖아요, 레고도. 그러니까는 거의 한 3개월 동안에 나중에 다 사고 나서 내가 도대체 얼마치를 샀지 그러고 보니까는 3개월 동안에
100만 원인가를 레고에다 쓴 거예요. 그래서 미쳤다 미쳤다 막 이러면서 이랬는데, 물론 지금 뜨개질하면서는 기간이 그거보다 오래되긴 했지만 그거보다 더 질른 것 같아. 어쨌든 그래서 이미 지금 사서 쌓여있는 실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제가 어릴 때 진짜 아기 때 조금 하다가 다른 것도 막 하다가 또 결국엔 다시 뜨개질을 하게 되고, 약간 조금씩 다른 품목으로, 그땐 코바늘이었지만은, 그리고 또 한동안 안 하다가도 또 다시 하게 되고 이래서, 저는 사실 지금 실 사고 그런 거는 그렇게 아깝지는 않은 게, 만약에 제가 하다가 조금 어느 날인가 이제 조금 덜 재밌어져가지고 이거를 살짝 멀어지게 되더라도, 뜨개에서 살짝 멀어지게 되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하게 될 것 같아요. 언젠가는 다시 뜨개질로 돌아오게 될 것 같아. 그 제가 덕후 유전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덕후 덕질 성향이 제가 있다고. 당연히 가수 덕질도 했죠. 전 배우 덕질은 안 했어요. 가수 덕질을 하는데, 저는 그 춤 잘 추고 노래 잘하는 사람에 대한 약간 동경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잘생기기까지 하면 되게 좋지. 어쨌든 그래서 제가 가수 덕질도 했는데, 그 시작은 H.O.T였고요. 클럽 H.O.T. 그 다음에 대학 들어가고 회사 다니면서는 그 덕질을 조금 멈췄었어요. 아, 배우 덕질도 했다 나. 그때는 대학교 다닐 때는 술 먹고 놀러 다니느라 바빠하고, 그때는 덕질할 시간이 없었고, 사회생활 하기 시작하면서는 그때 한참 미드에 빠졌었어요. 그때가 거의 미드 초창기였어요. 프리즌 브레이크 때문에 막 석호필 난리 났을 때여가지고, 그때 저의 취미 활동이 게임이랑 미드 보는 거였거든요. 게임은 와우라고 아세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아무튼 그걸 했었어요. 그때도 좀 미친 사람처럼 했어. 그때는 그 집에서 게임을 하면은 서버가 너무 느려가지고 그 동네 PC방 가서 했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휴일에 가서 막 PC방에서 짜장면 시켜 먹으면서 막 12시간씩 게임하고, 그래가지고 PC방 주인 아저씨가 당연히 주말마다 그렇게 가니까는 친해졌죠. 그래서 아가씨 좀 쉬엄쉬엄해요 이러면서 비타민 드링크 같은 거 주시고 그랬었어.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게임하고, 그 다음에 아니면 미드 보고, 진짜 막 프리즌 브레이크 그때는 약간 불법 다운로드 같은 거 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막 다 다운받아가지고 밤새 보고, 막 다음날 출근해야 되는데 막 새벽 4시까지 보고 그랬어. 전 그때부터도 약간 말랑말랑한 미드보다는 범죄물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CSI랑 그런 것들 위주로 봤어요. 어쨌든 그때 그 석호필 되게 반해가지고, 막 우리나라 사이트에 정보 별로 없을 때부터 막 구글 막 이런 거랑 막 해가지고 막 해외 팬 사이트 가입해갖고 막 사진 다운받아보고, 막 외국에 올라오는 그런 인터뷰 영상이랑 막 라디오 출연 영상 이런 거 찾아보고, 그러다가 또 퀴어 에즈 포크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이건 조금 야해. 근데 어쨌든 거기 나오는 또 남자 주인공 게일 헤롤드라고 있는데, 그분이 또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막 팬카페 가입해가지고 또 그것도 외국 막 그거 다 찾아보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배우 덕질은 온라인 덕질이었고, 가수는 조금
오프라인 활동도 많이 했었죠. 그 제가 덕질했던, 지금은 이제 떠났는데 예전에 덕질했던 분이, 그 까미네실 요새 볼트모트실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이름을 말할 수 없다고. 제가 덕질을 했던 그분도 지금은 이름을 차마 말할 수 없는 분이 되었습니다. 그 제 덕질 할 때 모토가 그거였거든요. 연애 해도 된다. 아니, 잘생기고 예쁘고 어리고 젊은 나이에 연애해야지. 뭐 아이돌이라고 배우라고 연애 못하면은 그 젊은 나이가 얼마나 아까워. 연애해도 돼. 술? 담배? 뭐, 뭐 담배 안 피면 좋지만은 뭐 그거 가지고 뭐 그게, 그러니까 물론 미성년자가 그러면 안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성인이면은 그거는 뭐 개인의 취향이고 선택이니까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약간 이런 거였어요. 대신에 내가 탈덕하는 거는 딱 두 가지 경우다. 하나는 당연히 내가 물론 얼굴이 잘생겨서도 좋아하는 거지만은 그 가수의 노래나 퍼포먼스가 좋아서 덕질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느 순간부터 내 취향이 아니게 되면 탈덕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사회면에만 나오지 마라. 아니, 물론 좋은 일로 나오는 거 말고요. 요새는 뭐 선한 영향력 이런 걸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말고 사회면에만 나오지 마라. 그러면 나는 탈덕 안 하고 끝까지 덕질할 자신이 있다. 물론 이렇게 어떤 순간에는 되게 하드코어로 덕질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부터는 약간 라이트한 덕후로 전환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 휴덕은 있어도 탈덕은 없다고. 네가 사회면에만 나오지 않으면은 나는 탈덕을 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제가 그분 탈덕한 거는 그 이유는 아니었어요. 그 탈덕을 했을 때는 그냥 약간 그 노래 부르는 스타일이랑 그런 게 조금 틀려져가지고, 그래서 탈덕을 한 건데, 그분이 진짜로 나중에 사회면에 나왔어. 얼마나 당황할게요. 내가 약간 똘끼가 있다 했지만 정말 또라이인 줄은 몰랐지. 그때는 몰랐지. 어쨌든. 어쩌다 덕질 얘기까지 왔죠? 그래서 아까 그 얘기 했잖아요. 휴덕은 있어도 탈덕은 없다고. 약간 뜨개질도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잠깐 뜨개를 쉬게 되거나 뜨개보다 더 재밌는 어떤 것이 생겨서 잠시 외도를 하거나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종의 휴덕 기간이죠. 그래도 저는 다시 뜨개로 돌아오게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특히 옷 뜨기 시작하면서부터 더 재밌어졌어. 제가 키가 되게 크다고 얘기를 했었었나요? 저 키 되게 크거든요. 170이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 사는 거는 진짜 꿈도 못 꾸고요. 다 작고 짧아요. 그러니까 뭐 잠옷 같은 거는 그나마 어차피 실내 부분이니까 상관없는데, 바지 같은 것도 그렇고 다 짧고 작아요. 그래서 잘 못 사요. 그리고 심지어 그 한국 브랜드 옷도 잘 안 맞아요. 약간 그런 백화점에 있는 브랜드들 있잖아요. 모델들이 뭐 그 피팅 모델 보는 분들도 다 막 170이 넘고 170 정도 되고, 그 요새는 그런 데들도 다 인터넷 사이트 있잖아요. 인터넷 그 판매하는 쇼핑몰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 보면은 뭐 무슨
키 170, 뭐 키 172의 모델이 착용했대. 근데 내가 입으면은 다 짧아요. 바지도 짧고 막 이런 소매도 짧고, 그리고 허리 포인트 같은 것도 안 맞고, 그러니까 허리가 너무 높이 달려있어. 예를 들면 원피스인데 저는 아직까지도 그거를 믿을 수가 없어요. 거기 모델이 170의 뭐 모델이 뭐 착용을 했습니다. 몇 사이즈를. 그래가지고 발목까지 오는 원피스였는데 막 나한테는 종아리 중간까지 막 그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정보가 거짓말인 걸까요? 아니면은 그분은 모델이어서 말라가지고 이렇게 옷이 내려온 거고, 나는 등발이 있어서 옷이 이렇게 쫑겨 올라간 걸까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더 남자 옷을 사는 것도 있어요. 어차피 뭐 치마 이런 것도 잘 입지도 않고, 저는 거의 바지, 스웨터, 티셔츠, 셔츠 이런 것들 입거든요. 블라우스도 잘 안 입고. 그러니까는 남자 옷을 사거나, 그냥 차라리 해외 브랜드 코스 같은 데는 북유럽인들은 키도 크고 체격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거 사 입거나. 아무튼 그런데 스웨터를 뜨면은, 내가 스웨터를 뜨면은 내가 좋아하는 색깔에 내가 좋아하는 질감으로 내가 좋아하는 핏으로 뜰 수 있잖아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좋아. 그래서 물론 그 옷을 뜬다는 거에 대한 만족감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다들 그러시잖아요. 뜨개랑 실 사는 거는 별도의 취미예요 라고 그러잖아요. 약간 제가 굿즈 모으듯이 실을 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굿즈는 레고처럼 예쁜 쓰레기? 심지어 시간이 지나면은 레고만큼 예쁘지도 않아. 어쨌든 그런데 뜨개실은 나중엔 결국 다시 다 옷이 될 수 있으니까는 다행이죠. 그렇습니다. 이 뜨개 얘기를 하려다가 너무 얘기가 사방팔방으로 흩어졌는데, 수다는 여기까지 하고 저는 열심히 블랭킷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오랜만에 하려니까는 되게 느려요. 이 손 모양새 어설픈 거 보이시죠? 그 전에는 도대체 나 코바늘을 어떻게 한 거지? 기억이 나지 않네요. 뭐야, 왜 이래. 어쨌든 마음 같아서는 이거를 오늘 완성하고 싶은데, 일단 하는 데까지 해보고 혹시 완성하게 되면은 영상 말미에다가 완성샷을 샤샤샥 붙여볼게요. 네.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어저께 이거 계속 연결하다가 세로 방향으로 먼저 쭉 연결하고 그 다음에 가로 방향 연결하는 거거든요. 근데 세로 방향 연결 다 못하고 잤어요. 너무 피곤해서. 그래서 방바닥에 던져놨다가 지금 하려고 다시 이렇게 침대 위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거든요. 근데 그게 이렇게 로그아웃을 하고 재생을 하면은 재생되는데, 이래요. 로그인 돼 있는 화면에서는 오류가 발생한대요. 그런데 또 핸드폰으로 근데 또 핸드폰으로 확인하면은 나오거든요, 영상이. 이게 무슨 일이고. 어쨌든 저는
이게 세로로라도 다 연결을 해둬야 접어둘 수 있을 것 같아서 친구 오기 전에 이거를 빨리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난장판이죠. 오늘 아침 6시에 일어나가지고 지금 여기 세로로 한 줄 마저 연결하고 여기 2줄 가로로 2줄 연결했어요. 이게 전체가 48개라서 모티브가 세로로 연결할 때는 8개씩 연결했고 지금은 이제 가로줄 연결하고 있어서 6개씩 지나가면 끝이 나거든요. 확실히 그 2개 짧아졌다고 조금 더 속도가 나는 것 같긴 해요. 친구가 오면 거의 한 2시쯤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연결이라도 다 해놔야 어디 잘 개켜서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테두리까지는, 엣징까지는 못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원래 처음에 블로킹하고 할 때 모서리 부분을 이렇게 표시해놔야 돼서 실을 다 묶어놨었거든요. 그거를 연결하면서 풀고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풀러낸 실밥들이 아주 여기 옆에 난리가 났습니다. 분명히 방을 정리하려고 시작한 건데 왜 점점 더 어지러지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일단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해볼게요. 진짜 저 때는 이거를 접어 놓을 수 있게만이라도 만들자라는 생각으로 진짜 막 오기로 뜨개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잘 이렇게 튀어나도 됐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어쨌든 손이 진짜 저만큼 빨랐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드디어 마지막 스퀘어만 남았어요. 이것만 연결하면 연결은 끝나요. 제가 오늘 아침에 6시에 일어났거든요. 6시에 일어나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계속 앉아가지고 이거 연결했는데 지금 11시 40분이에요. 이거 끝나면 12시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친구가 2시 반쯤 온다고 했으니까는 빠르게 점심을 먹고 방을 마저 치우고 그리고 친구가 오면은 그 제 실 구경하고 그동안에 떴던 옷들 다 보고 싶다고 그랬거든요. 입어볼 수 있는 거 자기 입어보고 싶다고. 그래서 그것들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2시간 동안 가능할까요? 가능하겠죠? 그리고 저는 이거를 연결하면서 제가 왜 블랭킷 뜨는 걸 그만뒀는지를 깨달았어요. 물론 이미 많이 있기도 해요. 많이 있기도 하고 블랭킷은 여전히 좋아하거든요. 여전히 좋아하는데 그 코바늘로 뜨는 블랭킷을 그만둔 이유가 저는 대바늘을 하면은 진짜 하루 종일 해도 안 아프거든요. 손도 안 아프고 아무 데도 안 아픈데 한 뭐 10시간 넘게 하면은 이렇게 좀 고개 같은 데나 그런 데가 좀 뻣뻣하긴 해요. 근데 안 아픈데 코바늘은 진짜 피곤해요. 제가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어저께 이거 막 새로 연결한다고 거의 뭐 한 7시간 그 정도 하고 오늘도 지금 이제 거의 5시간 정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여기 엄지손가락 여기 관절 있는 데가 너무 아파요. 그래갖고 지금 손이 부었어요. 이게 뭔가 이 코바늘을 쥐는 방법이랑 그런 게 제가 이상한가 봐요. 그리고 확실히 코바늘을 하면은 이게 손목이 돌아가고 그런 것도 많다 보니까는 손목도 약간 아파요.
사실 올해 초에도 인스타에서 되게 예쁜 블랭킷을 봤어요. 그거는 거의 아이고 아까워서 어떻게 덮어 그럴 정도로 이렇게 덮는다기보다는 약간 벽에다가 걸어두고 이건 장식해둬야겠다라는 느낌의 되게 예쁜 블랭킷을 봤는데 실용성도 좀 떨어져 보이고 이런 거는 그래도 그냥 이렇게 막 편하게 잘 덮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실용성도 좀 떨어져 보이고 그것도 모티브를 다 떠서 연결하는 거였어요. 그 생각을 하니까 약간 깜깜해져가지고 그것도 약간 키트를 구입할까 말까 하다가 안 샀거든요. 안 사길 잘한 것 같아요. 진짜 이만큼 뜨는 거 그냥 돗바늘로 연결하거나 아니면 대바늘 같으면은 그냥 메리아스 뜨기로 쫙쫙 뜨면은 벌써 다 끝났을 텐데, 그쵸? 그리고 지금 뜨면서도 느끼는 건데 확실히 무거워요, 코바늘이. 이게 어쨌든 한 코를 만드는데 대바늘 같으면은 이렇게 한번 딱 뜨면은 끝나잖아요. 물론 뭐 케이블 같은 거, 아랑 같은 거 하면은 조금 더 실이 많이 소요되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기본은 한 코를 걸어서 뜨는 걸로 끝이 나는데 코바늘은 걸어서 땡기고 또 땡기고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확실히 더 무게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날씨 되게 좋거든요. 아주 춥지도 않고 당연히 안 춥겠죠. 지금 6월인데 무슨 6월은 아니고 5월인데 당연히 안 춥겠지. 어쨌든 너무 덥지도 않고 날씨 되게 좋은데 이거를 덮고 있으니까는 무릎이 막 뜨끈뜨끈해요. 그리고 이 실이 슈퍼워시거든요. 그래서 더 약간 미끄러지는 느낌이 있어요. 이 잡고 있는 손에서도 미끄러지고 약간 비누칠한 것처럼 미끈미끈하게 약간 그 미끄러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슈퍼워시에다가 아크릴까지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부드럽긴 되게 부드러운데 엄청 미끌미끌거려요. 그래서 이게 그 감고 있는 손에서도 미끄러지고 바늘에서도 미끄러지다 보니까 힘이 더 가는 것 같아요. 오, 끝. 네, 한 4일에 걸쳐서 이렇게 엣징 작업을 마무리해서 블랭킷을 완성을 했어요. 이게 어차피 너무 커가지고 전체를 다 보여드리기는 힘들 것 같아서 영상 찍으면서 보여드리지 못했던 이 패턴 하나하나를 좀 자세히 보여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구도를 잡았습니다. 그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 12가지의 패턴을 4개씩 떠가지고 이렇게 다 연결하는 블랭킷이고요. 이게 사실 블로킹도 조금 완벽하지 않게 됐고 하고 이렇게 엣징이랑 다 연결하고 나서 한 번 더 자리를 잡아줘야 되는데 귀찮아서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뜨고 엣징하느라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게 지금 사이즈가 거의 그 제 침대가 슈퍼 싱글 사이즈인데 그 침대를 다 덮을 만큼 커요. 이 모티브 하나 사이즈가 보이시죠? 한 뼘 정도 되는 거. 저 손이 되게 큰 편이어가지고 제 한 뼘이 거의 20cm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쫙 펴지 않고 그냥 이 정도로 놨을 때. 그래서 모티브 하나 사이즈 자체도 되게 큰 편이고 그게 48개가 연결되다 보니까는 엄청나게 큰 블랭킷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가지의 모티브들을 다 보여드리기보다는 특히 제가 마음에 들었던 모티브들을 위주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모티브는 이거예요. 요 모티브인데요. 이런 식으로 약간 위빙 느낌처럼 뭔가 약간 그런 라탄 같은 거 꼬임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약간 구멍도 있고, 그래서 이거가 되게 마음에 들었어가지고 이 패턴으로 네트백 같은 거를 떠도 예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마음에 들었던 패턴이 요 패턴이에요. 약간 이 와플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 단독으로만 계속 반복해가지고 블랭킷을 떠도 예쁠 것 같고, 그다음 바구니 같은 거 떠도 되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블랭킷 자체가 이런 식으로 블랭킷을 만들어도 예쁘지만 그렇지 않고 이 각각의 모티브 하나하나들마다 다 되게 특징이 있고, 그래서 뜨는 기법도 재밌고요. 요거는 많이들 아시는 그 스타 스티치 같은 것도 있고, 요런 버블 패턴도 네트백 뜨면 되게 예쁠 것 같았거든요. 요런 버블 패턴도. 그래서 어차피 무료 도안이고, 무료로 PDF 다운 받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동영상 튜토리얼도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혹시 뭐 네트백이나 아니면은 그런 매트 같은 거나 그런 거 하실 때 응용하셔도 되게 좋을 도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약간 이 패턴을 응용해서 바구니를 떠볼까 잠깐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이런 실이 있거든요. 이거는 공작표 면 콘사고요. 24합짜리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뭐 발매트 같은 거 많이 뜨시는 건데, 이것도 그때 코바늘 할 때 산 거니까 산지 꽤 됐어요. 근데 이거는 그때 뭐 하려고 샀냐면은, 이 책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한창 코바늘로 약간 그런 매트랑 뭐 블랭킷 같은 거 뜰 때 이 책이 너무 마음에 들어갖고 샀었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도 여기 보이는 이런 바구니를 뜨고 싶어가지고, 이거 말고도 약간 되게 약간 북유럽풍? 제목 여기 분위기에서도 보이다시피 약간 북유럽풍의 그런 인테리어 소품들에 대한 도안이 되게 많아요. 대바늘도 있고 코바늘도 있고. 그런데 요런 바구니를 떠보고 싶어가지고 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 블랭킷을 뜨고 난 이후로 그 생각을 접었습니다. 조금 지나면은 다시 시도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당분간은 이제 코바늘은 안 뜨는 걸로. 저는 그렇게 마음을 굳혔고요. 혹시나 아까 그 블랭킷 관심 있으신 분은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그 사이트 링크 적어놨으니까는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블랭킷 한참 많이 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거의 다 블랭킷 뜰 때는 무료 도안으로 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뜬 것 중에 하나를 또 소개시켜 드리자면, 이것도 지금 너무 커서 안 잡히는데, 이런 패턴들이 요런 애들이 이렇게 연결돼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것도 무료 도안이었어요. 무료 도안이고 패턴 이름이 너처버 스퀘어였나? 그런 도안이었어요. 그래서 얘도 뜨면서 되게 재밌게 떴거든요. 사실 요런 모티브들이 약간 얘는 더 입체적인 느낌이 나는 그런 모티브들이 많아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되게 재밌게 떴었고, 이 실도 그 스캐피스 실이더라고요. 아, 제가 계속 쉽제스 그랬었는데, 아까 그 블루칼라 블랭킷 이렇게 엣징하고 그러면서 동영상 보다 보니까는 스캐피스라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이 이름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어쨌든 거기에서 나온 이거는 무슨 스톤워시라는 스캐피스 스톤워시라는 실로 뜬 건데, 사실 이 실 자체는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는 게, 이게 보풀이 엄청 생기고요. 이게 거의 지금 한 4년 정도 사용한 거라 사용감이 있는데, 보이시죠? 이렇게 보풀이 되게 잘 생기고, 이게 이렇게 잘 떨어지는 보풀이 아니고 이렇게 찍찍 뜯어야 되는 보풀이에요. 그래서 색감은 약간 핸드다이드한 비슷한 효과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이런 멜란멜란한 색깔 같은 거는 되게 좋고, 사실 뜨기도 편하기는 한데, 이런 식으로 뜯어야 되는 보풀이 되게 많이 생겨가지고 그렇게까지 추천하는 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혹시 꼭 블랭켓으로 만들지 않아도 이 모티브 같은 건 되게 예뻐가지고, 이 모티브 한 장을 가지고 작은 사이즈의 가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이제 조금 더 작은 바늘에 가느다란 실 같은 걸로 하시면은 이게 약간 요철감이 있고 약간 도톰해가지고 그 냄비 받침 같은 걸로 친구는 쓰고 싶다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블랭킷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곧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름용 블랭킷이에요. 이거 아마 예전에 함뜨로 같이 뜨셨던 분 되게 많으실 거예요. 이게 모스테라고, 저는 그때 하와이 스카이님 함뜨로 해서 진행했던 도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블랭킷이기는 하지만 요 모티브들을 하나하나 뜨는 게 아니고요. 모티브로 연결해서 뜨는 게 아니고, 보시면 다 이어져 있잖아요. 여기서 여기 끝에서 여기는 지금 여기가 엣징이고요. 엣징 제외하고 여기서부터 쭉쭉쭉쭉 해서 이만큼 원하는 폭까지 사슬뜨기로 코를 잡은 다음에 위의 방향으로 쭉쭉쭉쭉 떠내려가는 도안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 간단해 보이기는 하는데, 한번 실수하면은 정말 지옥의 푸르시오를 해야 되는 도안이고, 이게 방안뜨기다 보니까는 장력 조절이 좀 쉽지 않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딱 정사각형으로 나와야지 예쁜데, 이때 저도 초보 때 그냥 막 멋모르고 떴던 거라서 이렇게 빽빽한 구간은 되게 옆으로 넓고, 이렇게 구멍이 송송 난 구간은 약간 또 쪼그라들고, 요런 무늬도 되게 찌글찌글하죠. 그리고 엣징도 지금 이게 접혀있던 거라서 더 그런데, 사실 되게 잘 뜬 블랭킷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그때 이렇게 도일리랑 약간 이런 이거 테이블 클로스로 쓰신 분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요런 거 뜨실 때 되게 많이 유행했던 실이 그 리디아 이모네 실이라고 있었거든요. 미국 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로 사서 뜨고, 이것도 꽤 커요. 이것도 거의 이불급? 그 정도로 해서 얘는 여름에 그냥 가볍게 두르는 걸로 되게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조만간 다시 꺼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리고 요 블랭킷 쓴 실이 전에 잠깐 보여드렸지만 이 실이거든요.
스케피스의 메리노 소프트라는 실. 근데 이거 제가 키트로 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블랭켓을 다 뜨고 사실 이 엣징도 조금 더 두껍게 둘러줬어야 되는데 너무 지겨워가지고 그냥 이 정도에서 멈췄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이 지금 이 정도가 남았거든요. 색깔별로 조금 덜 남은 것도 있고 많이 남은 것도 있는데 꽤 남아서 이거를 몇 가지 패턴만 골라서 유닛수를 줄여가지고 아가용 블랭킷을 하나 만들까. 그 조카도 이런 제가 떠준 블랭킷 되게 좋아하고 또 그 친구 애기가 아직 돌 안 된 애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뜨기 시작하면은 애기용으로도 좋을 것 같아서 아니면은 약간 색깔 스트라이프처럼 색깔 바꿔가는 대바늘 블랭킷으로 떠도 되고 아 그게 더 좋겠네요. 코바늘 못 하겠어요. 그렇게 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얘는 일단 요 나무 상자에다가 잘 넣어서 당분간은 보관을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시작할 수 없는 게 제가 문어발이 너무나 많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문어발 7개였잖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 정리했지만 아직 6개의 문어발이 남아있고 이거 끝내자마자 그 다른 거를 또 뜰려고 막 실을 물색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나무 상자에 잘 담아서 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그 제가 셀러 스웨터 뜨고 있는 거에 브라운 컬러 실에 그 토프트 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예전에 실 사면서 이런 나무 상자에다 넣어서 주문할 수 있는 옵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또 이 상자가 갖고 싶어가지고 이 상자에 넣어서 주문하는 걸로 해서 주문을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 뜨개 영상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굉장히 중구난방인 이게 뜨개 로고도 아니고 뜨개 수다도 아니고 F5도 아니고 약간 애매한 뜨개 로고가 된 것 같은데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별로 재미있는 영상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 하긴 늘 그렇게 막 재미있지는 않죠 제 영상이. 어쨌든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다음 주에 아마도 다음 주에 새로운 F5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다들 주말 잘 보내시고 행복한 뜨개 생활 되세요.